이번 시간에는 34페이지 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급수라는 게 먼저 뭔지를 우리 좀 알고 갑시다. 자, 우리가 수투에서 수열을 배웠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였죠? 그쵸? 등차 수열의 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기억나요?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뭐라고 썼죠? SN 이렇게 썼죠? 등차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 A1 플러스 AN 그래서 AN이 또 A 더하기 N-1의 D니까 다시 정리하면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등차 수열의 합 기억납니까?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은 뭐였지? 등비 수열의 합은 뭐였을까요? SN은 1-R분의 A의 1-R의 N승 뭐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냐면 수열의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닌 어떤 수열의 합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A1은 S1이 됐고 AN은 SN-SN-을 n번째에서 이거를 뺐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시그마 공식들이 있었죠. 그죠? 시그마 공식들 뭐 K는 1부터 N까지 K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K 3승도 있었던가? 그죠? K는 1부터 N까지 K 3승은 어떻게 됐다? 2분의 N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적어놓고 뭐 시그마 C는 무조건 NC 뭐 이렇게 됐죠? C가 뭐 N번 더해졌으니까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죠? 부분분수가 있었죠. 그죠? 자, 이게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급수에서는 이게 좀 많이 써먹을 겁니다. 부분분수라는 게 있었는데 부분분수는 이렇게 생겼네요. A 곱하기 B분의 1이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B-A분의 1 이걸 적어서 그래서 분수를 이렇게 찢어 놓은 다음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더하면은 착착착착 없어지는 자 이거는 또 한 번 더 볼 거니까 계속해서 볼 거니까 자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급수 얘기하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수열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수열의 합을 배웠듯이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수열의 극한을 배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배우자? 그렇죠. 더하기의 극한값을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N 이렇게 쭉 더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급수라고 합니다. 이런 걸 급수라고 해요. 그런데요. 자, 우리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이거를 한없이 더해 갔을 때 이거를 무한대까지 더해 갔을 때 이거의 합이 과연 수렴을 하느냐 발산을 하느냐 수렴을 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느냐 이거를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A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을 잠깐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A1 하나 더한 거는 S1이 되겠죠.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S2가 되겠지. A1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S3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 이거는 SN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더해가. 그럼 무한대까지 더해간다는 거는 이 S를 쭉 해서 S의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한다.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거를 무한대까지 더하기는 힘드니까 이 S라는 수열로 만들어서 이 S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즉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우선 더한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n이 1이야. 그러면 1까지 더하라는 소리고 2야. 2까지 더하라는 소리고 3이야. 그럼 k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까지 더하라는 소리야. n이
뭐 10이야. 그럼 10까지 더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를 무한대로 더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핵심은 요거다 이거야. 너를 이렇게 바꾸자. k는 1부터 n까지만 우선. k는 1부터 n까지만 우선. 더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자. 특히나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부분합. 부분만 더한 합. 전체를 안 더하고 부분만 더한 합. 그래서 이거는 수트에서 배웠던 아까 이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쭉 풀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쭉 풀어가면 되고 그러면 이 AN을 구했다 그러면 이 SN을 구했다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이 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또 해결하면 되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급수는 일단 뭘로 만들어라? 그렇죠. 합으로 만든 다음에 부분합으로 만든 다음에 그 부분합 n을 무한대로 보내라. 그러니까 수열보다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수열의 극한은 그냥 끝이 뭐냐 이것만 간단하게 봤으면 됐는데 지금은 뭐까지 합을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그게 뭘로 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수트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을 여러분들이 공식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이 단어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공식 또 그 다음에 뭐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에서 푸는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부분합을 구하고 그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만약 이 값이 s로 수렴한다 그러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다? 1부터 무한대까지 무식하게 다 더하지 말고 어디까지만 n번째까지만 더한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무한 이런 거를 부분합 부분합 이 부분합을 구해서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그 급수를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꾸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이 결국 요렇게 되어 있는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자. 그리고 생각을 합시다.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거기다가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안 쓸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 이걸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뭐를 붙일 거냐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은 당분간 잊어버리고 있을 겁니다. 뭐만 구할 거야? 그렇죠. 시그마만 구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걸 구할 건데 부분분수로 바꿔야 됩니다. 부분분수, 즉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아까 저기다 써놨는데 a 곱하기 b분의 1은 일단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b-a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에 k가 들어있으면 첫 번째 할 일 일단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 되어 있다. 고맙네. 근데 앞에다가 작은 수 뒤에다가 큰 수를 써요. k가 k 플러스 1보다 작죠. 그래서 앞에다 k를 쓰고 뒤에다는 k 플러스 1을 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찢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찢습니다. k분의 1, a분의 1이겠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요. 일단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뺍니다.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요. 1이죠. 1은 쓰나 마나니까 1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부분분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분분수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연습 몇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k에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일단 쓰자. 그 다음에 뭐야? k 플러스 2에서 k 빼면 2 되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 또 뭐를 해볼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딸리 뭐 하고 싶은 거 없는데, 그지? 그래도 해보자, 이거야.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 k-1 이렇게 해볼까? k-1, k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역시, k-1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에서 요거 빼요. 그럼 2분의 1 이렇게 되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2k-1 2k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k-1 빼기 2k분의 1 요거에서 요거 빼면 1이야. 그러니까 1분의 1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습니까? k분의 1 이렇게 k분의 1 빼기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1부터 이제 차근차근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어. 자, 1 집어넣을까? 그럼 1분의 1 빼기 2분의 1. 왜 그러냐면 시그마는 1 집어넣고 더하고 2 집어넣고 더하고 그렇게 하라는 기호니까. 이렇게 하라는 기호니까 1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어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점점점 마지막에 뭐 집어넣었어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n을 집어넣었잖아. 마지막에 n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제 더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없어지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없어지네.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없어지겠네. 점점점점 마이너스 이거 없어지겠네. 그럼 뭐 남아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남죠? 요게 남죠? 자, 요거를 계산했습니다. 요거를 계산했어요. 요거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계산하면 돼? 리미트만 계산하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요 시그마 값은 뭘로 계산을 했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한 단계 끝났습니다. 자, 시그마 계산을 했어요. 부분합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리미트 n은 무한대분의 1 0이죠. 무한대분의 1 기억납니까? 수열에서 배웠던 건데 무한대분의 1 0 1에서 0 빼면 1 그래서 답은 1 수렴합니다. 얘는 수렴하고 그 값은 1로 갔습니다. 수렴하고 그 값은 1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바꿔라? 그렇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니까 2 곱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죠. 2k 2k는 2가 앞으로 나와서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자, 이게 뭐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이게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약분 n제곱 플러스 n 됐어요? 약분하면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되냐? 리미트는 아직 계산이 안 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를 계산했더니 이 부분합을 계산했더니 n제곱 플러스 n 자, 역시 한 단계 끝났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대빵 찾아라! 대빵 n제곱 거기에다가 무한대 제곱하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네. 무한대가 됐다는 거는 발산한다는 소리죠. 너는 그냥 발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급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제발. 뭐를 기억하느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있으면 an 있으면 일단 뭐를 먼저 구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즉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라.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1번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2번 무한대로 보내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1번, 그 밑에 나와 있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똑같이 풀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잠깐만 좀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1번,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시그마, 이걸 바꾸라 그랬어? 이제 색깔 안 쓰고 바로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2분의 1. 아, 이거 연습했는데. 그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연습했는데, 연습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되죠? k 플러스 2에서 k 빼면 2분의 1이니까 요 앞에다 뭐만 써주면 돼? 그쵸? 2분의 1만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너무 빨랐나?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지? 2분의 1. 좀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n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빼겠습니다. 자, 보세요.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2 집어넣었어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자, 위를 안 쓴 이유는, 뒤에를 안 쓴 이유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바로 없어지지 않고, 얘하고 한 칸 건너서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얘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하고 한 칸 건너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2하고 여기 2분의 1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두 덩어리에서, 즉 두 쌍에서 하나씩 남았기 때문에 끝에도 몇 쌍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쌍쌍이 없어지니까 끝에도 두 쌍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n 집어넣고 끝내지 말고 n 바로 앞에 항, n 바로 앞에 항이 n-1이죠.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n을 집어넣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5가 한 칸 건너서 얘하고 없어집니다. 즉 마이너스 5가 한 칸 건너서 얘하고 없어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6도 한 칸 건너서 얘하고 없어지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앞쪽에 두 개가 생겼다면 뒤쪽에서는 뒤에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 쌍이 앞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앞쪽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남았다면 앞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남았다면 이번엔 뒤쪽에서 두 개가 남아야 된다. 그래야 쌍이 맞아지니까. 그래서 앞쪽에 두 개가 남았고 뒤쪽에 두 개가 남았다는 거죠. 그죠? 잘 안 되시는 분은 수투 부분합을 다시 한번 수투 부분분수 수투에서 부분분수 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게 뭡니까? 이제 남는 것만 정리하면 거의 다 됐어요. 2분의 1에 여기 1 남았죠? 1 더하기 2분의 1도 남았습니다.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남았고요.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것도 남았대요. 자, 이거 2분의 3이지? 그럼 이대로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한 단계 끝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2분의 1에 여기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1단계 통과. 자, 그럼 2단계 이제 리미트를 계산하자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 뭐 되죠? 0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1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럼 뭐가 남아? 2분의 2분의 3 요것만 남으니까 답은 4분의 3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대요. 물론 4분의 3이 나왔으니까 뭐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부분합을 구하고 리미트 즉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 과정을 하는데 부분합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수투에서 배웠던 부분 분수가 나왔어요. k의 k 플러스 2. 좀 어렵죠? 근데 이것만 소화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잖아. 그지? 약점을 요 점하고 요게 나 이게 약해. 그러면 3번, 4번 더 풀어보세요. 3번, 4번, 5번 더 풀어보세요. 응? 이번에 2017년 수능에서 만점 맞은 애가 2명 있다죠?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어디 외고인가? 있는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의 공부 방법이 그랬대요. 자기는 수학에서 약한 부분, 그 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답니다. 그거는 당연한 소리죠. 어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하더라도,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 나의 약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들고 연습하고 그렇다 본다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게 나는 이게 약점이야, 나는 이게 하기 싫어, 그거를 피해가면은 그러면 그만큼 성공을 못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줄어들겠죠, 자기의 역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 때 나는 이게 약해?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이걸 2번, 3번, 4번, 첫 번째 볼 때하고 두 번째 볼 때하고 세 번째 볼 때하고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는 내게 아니야, 그러면 영원히 내게 아닌 게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어렵더라도 참고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꾸 잔소리가 길어졌네. 이거 빨리 찍어야 되는데.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뭘로 바꾸자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승. 2의 k승이 뭐가 되지? 2의 k승을 쭉 써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승이 어떻게 된 건지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점점점 2의 n승 이렇게 된 거네. 2에다가 2 곱했고 2의 제곱에다가 2 곱했고 2의 3승에다 2 곱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등비수열의 합. 그죠?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K승 지수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등비수열이 돼요. 그죠? K승으로 나온 거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랬어요. 그렇죠? 지수로 나오는 거는 미수에 따라서 틀려졌어. 그게 공비였잖아. 그죠? 등비 그 수열에서 지수로 나오는데 미수 R이 1보다 크냐, 절대값 R이 1보다 크냐,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앞에를 봐야지. 그지? 자, 이렇게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된다고? R-1 그랬어요. 여기서 R이 뭐지? R은 공비 2고 초항이 뭡니까? 첫 번째가 2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도 n입니다. 1부터 n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2-1에 초항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1 쓰나만 하니까 이거 전개해서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분모는 1이니까 2 곱하기 2의 n승이니까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여기 1승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까? 자, 볼까요? 이제 한 단계 끝났습니다. 부분합이 구해졌다는 소리야. 부분합이 뭘로 구해졌다고?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야, 근데 R이 1보다 크잖아. 그거의 n승 무한대. 2, 4, 8, 16 막 이렇게 나가 너무나 커지죠.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무한대에서 2 빼봤자 무한대. 그래서 얘는 무한대. 즉 뭐가 됩니까? 발산이 된다는 거야. 발산. 얘는 뭐 했고? 얘는 수렴을 했고요. 얘는 아까 4분의 3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자, 1번, 2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1번 부분 분수, 2번 등비 수열의 합.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풀게요. 자, 3번 일단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n을 k로 바꾸니까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건 바로 1, 2, 3 집어넣으면 됩니다. k에다 1 집어넣으세요. k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 집어넣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 집어넣으세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점점점 뭐 집어넣어? 마지막이 n 들어가죠. 루트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바로 없어지죠. 요거하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하고 뒤에 게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칸까지 안 하고 그냥 끝에만 썼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여기 루트 n 플러스 1을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요게 계산이 됐어요. 부분합이 계산이 됐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부분합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됐대요. 그런데 무한대로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에서 1 빼봤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발산 그지? 얘는 발산 무한대로 발산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4번도 그냥 찢어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다는 건 뭐야? 그냥 1 집어넣고 더하고 2 집어넣고 더하고 3 집어넣고 더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일단 뭘로 바뀌어야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빼기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원래 분수로 나오면 우리는 부분분수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미 부분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 이거를 대분수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분수가 나왔을 때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대분수는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에다 1 집어넣어요. 2분의 3 빼기 1 집어넣어요. 3분의 4 더하기 2 집어넣습니다. 2 3분의 4 빼기 2 집어넣었어요. 4분의 5 헷갈리죠? 이번엔 3 집어넣습니다. 3 4분의 3 5 3 집어넣었어요. 5분의 6 이렇게 그러면 짜잔 없어지네. 점점점 마지막에 뭐 집어넣어야 된다고? n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없애볼까? 없어집니다. 뭐만 남았을까? 2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만 남았네요. 즉 부분합 1단계 계산이 끝났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만 남았냐면 2분의 3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요것만 남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요. 2분의 3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대장. 차수가 제일 높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1차 똑같고 1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됐습니다. 그럼 2분의 3에서 1 빼면 끝나요. 이제 2분의 3 빼기 1 하면 우리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죠? 빼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한다. 그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연습 문제, 문제 연습 좀만 여기서 부분분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부분분수가 중요하죠. 그지? 부분분수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36쪽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급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급수가 딱 주어졌을 때, 아,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급수와 일반항에 관한 관계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하잖아.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 그럼 여기 A 무한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더해갈 건데 근데 만약에 이 A 무한대 즉 끝의 값이 0이 안 되는 어떠한 다른 값이 여기 이렇게 딱 더해진다면 그 동일한 그 값이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결국은 무한대가 되거나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혹은 다른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끝나는 값이 0이 되어야 그래야 마지막에 0을 붙여도 그래도 이 값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아니 우리가 끝에까지 더하려고 그래. 근데 그 값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억번째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번째까지 값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억 1번째 얘가 왔어. 근데 억 1번째 얘가 뭐 1이라는 숫자를 딱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1을 더해버리면 그럼 값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이 안 되고 다른 값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번째 다음에 온 놈은 0이라는 값을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와야 얘가 더하나 마나 한 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열의 합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렴한다는 말은 일정하게 돼야 된다 그겁니다.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본 거고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뭐하게 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좀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런 SN에서 이런 공식이 있죠. A1은 S1이 되고 물론 이렇게 했을 때 n이 1일 때 그 다음에 AN은 SN-SM-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그렇다면 만약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수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게 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게 극한값이 있다는 거야. 극한값 S가 있다고 한다고 보면 그러면 일반항 AN 일반항입니다. 이거는 수열이야. 수열의 합을 더하기 전에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 이게 뭐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걸 더할 수 있는 재료 AN이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AN은 SN-SM-1인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요게 S로 간다고 하면 요것도 S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1, S2, S3 뭐 이게 점점점 SM-1, SN 이게 어디로 S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얘도 S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N도 S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0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를 기억을 하냐면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야 돼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수렴한다면 급수죠.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 an 일반항입니다. 수열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역은 성립 안 해요. 역은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립 안 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거는 성립 안 하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라고 해서 얘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0이라고 해서 수렴은 되지 않지만 수렴하면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그럼 이거에 대우가 있죠? 이거에 대우가 있는데 그 대우가 뭐냐면 뒤집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니면 즉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래서 이거는 발산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수렴하는 거는 판단을 못하지만 발산하는 건 판단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이거를 발산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만 판정할 수 있어. 그래서 발산 판정법 이름을 좀 붙이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발산 판정법 그럽니다. 발산 판정법 그래요. 됐습니까? 발산 판정법이 뭐야? 그러니까 수열이 그러니까 시그마를 띤 an이 무한대로 즉 극한값을 보내면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면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그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합니다. 0이 되면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0이 되면 그때는 뭐를 해야 돼? 이제 부분합을 구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0이 안 되면 부분합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0이 안 되면 부분합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예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한번 보세요. 급수 이것이 발산 판정법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를 띤 an, 이게 an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2분의 3n. 대빵 찾아볼까? n분의 3n 3이죠. 0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산! 그러고 끝납니다. 발산! 그러고 끝나면 돼요. an이 0이 안 되면 발산합니다. an이 0이 안 되면 발산합니다. 됐어요? 그럼 2번 너무나 쉽네. 2번 문제 2번 밑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여라. 시그마 띄어 리미트 시그마를 띄세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2 이거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 빼기 3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잖아. 무한대 빼기 2는 무한대에서 2 빼봤자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로 끝이죠. 0이 안 됩니다. 0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뭐야? 발산한다. 그렇게 단언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것도 리미트 띄워버리자. 아니 시그마 띄워버리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n승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3의 n승 곱하기 3 이렇게 쓰라 그랬죠. 자, 미수가 큰 놈이 대빵 요렇게 여기 개수까지 그래서 약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0이 안 되죠. 0이 안 되니까 야는 뭐다?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합니다. 선생님, 얘 3으로 수렴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으로 수렴했지만 얘 3은 뭐에 관한 거? 얘는 수열, AN의 극한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에 관한 극한값? 그렇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우리는 AN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 값이 뭐냐?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냐? 이거에 관한 얘기니까 얘가 3이라고 하면 즉 0이 안 되면 얘가 발산한다는 거죠. 얘가 3으로 수렴하는 거하고 요거 선생님 수렴하는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수렴한다는 거야. 이게 수렴한다는 거고 이 전체는 발산한다는 거고. 이해되죠? 이거는 수렴한다는 소리고 이 전체는 발산한다는 소리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한번 볼까요? AN이 수렴하면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 여러분 여기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참고로 무한대분의 1은 0이 된다는 거 알죠? 그럼 거꾸로 0분의 1은
뭐가 될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발산이 될 수도 있는 아니 진동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냥 무한대분의 1은 0이고 0분의 1은 무한대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수열의 극한 아니 함수의 극한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서로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무한대분의 1은 0, 0분의 1은 무한대. 그럼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무한대분의 1은 0, 0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AN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뭐가 된다는 거죠? 리미트 N이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리미트 N이 0이 됐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즉 0이 아니다는 얘기죠. 0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일반항에 의해서 AN은 뭐가 된다? 0이다. 0이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1은 하여튼 0은 아니잖아. 0은 아니므로 급수 이거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0은 아닙니다. 하여튼 0분의 1이기 때문에 절대 0은 될 수가 없죠. 이해돼요? 자,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38페이지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 과연 수렴할까? 발산을 할까? 여러분 한번 보면 얘는 이거에 따라서 좀 틀려요. 우리가 더한 값을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홀수까지만 더한다면 2분의 1 요렇게 더한다면 그렇게 더한다면 지금 요렇게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까지만 더한다면 따당 부분 분수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n분의 1 n분의 1 무한대 1 빼기 이거니까 결국은 뭐야? 0이 되는데 그죠?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이 돼요. 이 값은. 하지만 요렇게 세 개짜리로 하면 요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러니까 0이 되느냐 1이 되느냐 그걸 그랜디는 그랜디 수열이 아니고 하여튼 이 두 결과는 0하고 1하고 계속 왔다 갔다 진동이 되기 때문에 발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시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그랜디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뭐 평균값에서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싸우긴 했지만 결국은 둘 다 어땠다? 둘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이때는 무한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0이냐 1이냐 옥신각신 싸움을 둘이 했지만 결국은 0하고 1 어느 것 에도 그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발산이라고 이제 결론을 지금은 짓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0, 1 나오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봐도 돼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 또는 마이너스 즉 0이 안 되잖아. 일반항이 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던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그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수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낼 때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제집이나 참고서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짝수항을 한 번 더 해보고 홀수항을 더 해봐서 두 값이 다르면 그러면 발산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됐죠? 자, 페이지 39쪽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급수. 급수 중에 한 종류가 되겠죠. 일반적인 수열의 합의 극한이 아닌 등비 수열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의 극한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일단 거기 생각해 봅시다 해서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어느 지역에
하수 정화 시설은 어느 지역의 하수 정화 시설은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하수 처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지상 공간에는 공원과 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 하수 정화 시설의 생활용수 재활용 비율이 60%. 이거는 우리가 상관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60%입니다. 60%, 즉 0.6. 그러니까 어떠한 생활용수의 0.6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지역의 정화시설을 이용하여 10톤의 생활수를 재활용했을 때 10톤을 가지고 생활수를 재활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0.6톤에서 얼마? 6톤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재활용 양은 6톤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생활용을 과정을 한없이 반복했을 때 하수 정화 시설에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생활용수의 총량. 그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처음에 물에 10톤이 들어왔습니다. 10톤에서 얼마만큼? 0.6만큼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0.6만큼 활용을 했죠. 더하기 그러면 이만큼의 또 생활하수가 생기겠죠. 10 곱하기 0.6의 생활하수가 생기는데 그거에 또 0.6. 그거에 또 0.6만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 곱하기 0.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생활하수가 되고 그거에 또 0.6만큼을 또 쓸 거다 이거지. 이와 같은 거를 한없이 반복해 나갑니다. 어때요? 등비수열인데 합이죠. 이런 걸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비급수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등비급수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등비급수의 형태는 A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승 그래서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점점점 해서 AR의 n승부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계속해서 가는 이렇게 돼요. 이때 A를 우리는 뭐라 그래? A를 첫 번째 항 그래서 초항 그러죠. R을 뭐라 그래? R을 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얘가 수렴을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일단 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R의 n-1승 이게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수렴의 가망성이 있겠지. 그지? 얘가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얘가 0으로 가려면 R이 얼마여야 돼? -1과 1 범위 안에 있거나 A가 0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부분합을 구해야 되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R의 n-1승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r의 a의 1-r의 n승 그렇게 되는데 이게 부분합이죠. 그런데 r이 -1과 1 사이니까 이게 뭘로 가버렸다? 이게 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남는다? 1-r분의 a 단 r의 범위는 -1과 1 사이. 왜 이렇게 빨리 했냐고요? 쉬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것만 외워야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외우자 이거죠. 요거를 외우자. 요거를 1-r분의 이거는 외울 수 있어요. R이 -1과 1 범위, 이게 수렴 범위죠. 그렇죠?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범위는 공비 R이 -1과 1 사이였을 때 우리는 뭐만 죽으라고 알아내면 돼? 초항하고 공비만 어떻게든 알아내면 끝. 됐지? 그러니까 오히려 급수, 일반적인 급수보다는 쉽네요.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될 거 1-r분의 A, R의 범위 -1과 1 사이. 그것만 알면 끝나잖아.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됩니다. 뭐만 보냐면 여기 좀 확대, 절대값 R이 1보다 적다. 그러면 R은 -1과 1 사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수렴은 그 합은 1-R분의 A 이렇게 수렴이 되고 그
그 위에는 발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적지 않으면 발산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적지 않으면 발산한다. 절대값 R이 1보다 적지 않으면 발산한다. 예를 들어서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보기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보기 1번입니다. 보기 1번을 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3승분의 1 플러스 3의 4승분의 1 점점점점이 되어 있다는 건 무한급수죠. 급수.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슨 급수?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예요. 그러니까 초항이 뭐야? A가 첫 번째가 1이고 1에다 뭘 곱하면 얘가 나왔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나왔습니다. 자,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1은 1보다 적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여기다가 빠방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분의 초항 1 해서 3분의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얼마다? 2가 됩니다. 즉 절대값 R이 1보다 적지 않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발산이 된다. 그러고 끝나면 돼요. 발산이다.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1번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여라. 수렴한다는 말이 뭐지? R이 절대값 R이 마이너스 1과 1, 절대값 R이 1보다 적다. 즉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때 수렴 1 마이너스 R분의 아무 때나 공식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값 R이 1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을 때만 이거를 써야 됩니다. 1번을 보면 2에서 루트 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에서 루트 2를 나눴을 때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1에다 루트 2분의 1을 그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초항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A2 나누기 A1 잘 모르겠으면 공비를 찾을 때 R을 찾을 때 A1, A2, A3, A4 이렇게 있을 때 R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A2 나누기 A1 혹은 A3 나누기 A2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2에서 2를 나누니까 혹은 1에서 루트 2 나누니까 혹은 이거에다 이거 혹은 이거에다 이거 곱하니까 공비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초항은 2가 되고요. 공비 R은 루트 2분의 1. 절대값이 1보다 적다는 거 확인됐습니까? 1보다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는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A. 할 수 있겠습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분의 A. 위아래다가 루트 2를 곱합니다. 분자분모에 루트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 짜잔 마이너스 1 2 루트 2 유리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1은 1이고 2 루트 2에 켤레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는 4 플러스 2 루트 2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루트 2만 안으로 넣어서 2에 2 더하기 루트 2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됐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일단 R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적어야 된다.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된다는 거 그거 확인을 해야 되고 1 마이너스 R분의 이건 금방 여러분들이 공식
지금 벌써 외워졌잖아. 그죠? 1-r분의 외웠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은 a가 얼마야? a가 1이고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어때요? 절대값 루트 3. 1을 넘어가죠? 이거는 발산입니다. 절대값 루트 3 하면 루트 3은 1보다 커요. 그죠? 1보다 큽니다. 1보다 적어야 되는데 1보다 커.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3.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 그래서 얘는 발산 그럼 끝납니다. 얘는 발산이에요. 얘는 수렴했고요. 얘는 수렴했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3번 보겠습니다. n에다 1 집어넣은 게 초항입니다. 보통 미수가 공비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미수가 n의 미수가 공비가 됩니다. n의 미수 즉 마이너스 3분의 2가 공비가 돼요. 그러니까 초항 a는 어떻게 된다? n에다 1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3분의 2개 초항이 되고 공비도 여기 밑에 n의 미수 마이너스 3분의 2가 공비가 되는데 절대값 해보면 3분의 2니까 1보다 적은 거 확인됐죠. 1-r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1-r분의 a 됐지? 1-r분의 a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렇게 하면 15 마이너스 15분의 이렇게 하면 6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일단 시그마 쓸게요. 좀 복잡하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1의 3의 n승 뭐랬죠? n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그러면 n을 합쳐보려고 했더니 얘가 꽉 잡고 있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게요. 2의 n-1승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2의 n-1승은 2의 n-1승은 2의 n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곱하기 2분의 1 그거의 3의 n승. 물론 2분의 1이 위로 올라가면 2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로 2로 올라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n이 합쳐져요. 그래서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 정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하면 2는 앞에다 쓰고요. n을 정리를 하면 2분의 3의 n승. 복잡한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n에다 1을 집어넣는 게 초항이고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3이 이게 초항이 됐고요. 공비 R은 얼마야?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2분의 3은 1보다 크게 되죠. 그죠? 절대값 R이 1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는 뭐라고 해야 돼? 발산이 되죠. 공비 R이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41쪽 문제 2번을 한번 보면요.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A가 0이거나 R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비가 뭔지 보여요? 마이너스 2x가 공비입니다. R이 마이너스 2x가 됐어요. R이 마이너스 2x가 됐습니다. 1에다가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2x에다 또 마이너스 2x 곱하면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가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의 범위는 여기가 1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이거의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좋죠. 작은 수가 왼쪽으로 써지는 게 좋잖아. 그래서 수렴할 수 있는 R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 범위 안에서 수렴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R이 아니고 X인데 자꾸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X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실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제지회사에서 생산한 종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40%가 폐휴지로 수거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40%가 수거가 되고 그 중에서 50%, 그 중에서 반절만이 종이로 재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A를 한번 어떠한 종이를 생산을 했어요. A만큼의 종이를 생산을 했다면 결국 그거의 0.4% 그러니까 0.4만 수거가 되고 그 0.4에 0.5만큼 즉 0.2만큼만 재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지? 재생산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재생산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또 이렇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또 재생산을 하고 또 재생산을 하고 이러한 게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를 하나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재생산을 하는 게 0.2A만큼 되겠지. 그러면 이 2A만큼 남은 거가 또 와서 재생산이 될 거가 여기다 또 0.2를 곱해야 되니까 0.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재생산이 계속해서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를 한번 선택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0톤을 했어. 그럼 그 중에 20톤만 재생산을 한다는 거야. 그럼 그 20톤 재생산을 한 것 중에서 또 0.2 그러니까 4톤인가요? 그게 또 재생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0.2가 계속해서 곱해진다 이겁니다. 됐어요? 공비가 0.2니까 0.2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쓸까? A 더하기 10분의 2니까 10분의 2를 우리는 어떻게 쓰죠? 10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돼요. 5분의 1 A 그 다음에 5분의 1의 제곱 A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즉 초항이 A고 공비가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초항이 A고 공비 R은 5분의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무한히 계속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초항 A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분의 4분의 A니까 4분의 5A 그러면 만약에 재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A만큼 쓰고 그냥 끝나겠지만 재생산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어요? 얘는 A에다가 4분의 1 A만큼 이만큼을 더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지 않은 것보다 얼마만큼 4분의 1만큼을 더 벌었다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이 몇 퍼센트냐? 4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25%가 된다는 거지. 문제가 좀 어렵나요?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일단 A만큼에서 0.4, 0.5를 곱해서 0.2만큼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됩니다.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일정한 비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를 등비수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0.2, 1-0.2분의 A 그래서 뭐 8분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여하튼 4분의 5만큼 나왔어. 이거는 뭐야? 재생산을 했기 때문에 4분의 5만큼에 얻었다는 거야. 원래는 1인데 원래는 그냥 A만큼 생산하고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만큼? 4분의 1 A만큼의 더 종이를 얻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4분의 1만큼의 효과가 있더라. A보다는. 그래서 그 4분의 1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25%.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때 그 밑에 이제 생각 나누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다음 대화는 거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AN이 수렴을 할 때 AN이 수렴한 등비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비급수라는 말이 있어요. AN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자. 등비급수니까 AN을 AR에 n-1승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A의 2n은 어떻게 봐야 돼? 이 n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2n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R에 2n-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AR의 제곱 좀 더 쓰자. 좀만 더 쓸게요. AR의 3승, AR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그러한 합이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에는 어떻게 되냐면 A1이 n에다 1 집어넣으면 A2가 되죠. A2, AR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러니까 AR 3승 그 다음에 AR 5승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은 1-R분의 A 이렇게 해서 R의 범위가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수렴을 했다. 이 AN이 수렴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얘는 그러니까 공비가 뭘로 바뀌어요? R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지? 얘의 공비는 뭘로 바뀌냐면 R제곱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N 밑에 있는 N 밑에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얘는 AR의 2N 곱하기 R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R의 -1승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N 밑에 있는 게 R의 2승이야. N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N의 미수가 공비예요.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합시다. N 미수가 공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확인됐잖아. 이렇게. 그렇죠. R제곱이 공비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R제곱은 어떻게 되겠니? R의 범위가 -1부터 1까지라면 R제곱은 제곱해버리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해버리면 1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1과 1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야. 얘도 마이너스, 즉 얘가 수렴하니까 얘도 뭐예요? 수렴합니다. 더군다나 그 값은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공비가 뭐가 돼? R제곱이 되고요. 첫 번째 항은 AR 이렇게 된대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도 생각해 봐야 될까? AN이 등비급수 AN이 수렴하면 이게 수렴하면 이렇게 써야죠. 시그마 이게 등비수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얘기를 잘 안 했죠. 이게 만약에 수렴을 할 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 이건 과연 또 어떻게 될까? 이건 과연 이것도 수렴합니다. 왜 그러죠? AR의 n-1승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어떻게 되니까 AR의 n-1승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제곱을 넣어버리면 A제곱 그 다음에 R제곱의 n-1승 되니까 초항이 A제곱이 초항이 되고 공비가 R제곱인데 아까 R제곱 해봤더니 어떻게 돼? -1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R제곱분의 초항 A제곱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는데요. 등비급수의 성질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상수배, 곱하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그마의 성질에서 두 개를 곱했다고 해서 어떤 이러한 곱하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AN 뭐 곱하기 BN 시그마 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이렇게 될 일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시그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예를 들어서 k에 k 플러스 이걸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그마 k 계산하고 k 플러스를 계산해서 곱하지 않아요. 어떻게 곱하냐면 그냥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곱하기에 대해서 시그마가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그마는 더하거나 빼거나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곱하기는 안 된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하지만 등비 급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비 급수는 AR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처음부터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런 값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그러면 등비 급수의 합은 1-R분의 A구나. R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하고 이거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그걸로 넘어가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42페이지 예제 1번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일단은 찢어야 되겠죠. 분수를 찢어서 n 밑에 있는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찢어요. 그러니까 4의 n승분의 1 더하기 4의 n승분의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4분의 1의 n승 더하기 여기도 합쳐버리면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야. 그지? 이거는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얘는 공비가 어떻게 이건 초항이 어떻게 돼요? a가 4분의 1 이렇게 되고 공비 r도 4분의 1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되니까 n의 밑수가 공비가 되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니까 n의 밑수가 초항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즉 앞에 거 1-4분의 1분의 초항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더하기 1-2분의 1의 초항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분의 4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약분 3분의 1 더하기 1 해서 3분의 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등비수열 따로따로 해서 따로따로 더하기 자체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연속해서 이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4번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 4번. 그럼 1번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요게 공비 2분의 1 초항 2분의 1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 1-2분의 1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이거 공비 3분의 1 초항 3분의 1 보여요?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빼면 2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빼기 얘는 3분의 2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1이죠.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또 그렇게 풀게요. 2번 보세요. 2번은 어떻게 되죠? 2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n 밑에 있는 게 3 곱하기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3이 n까지 없습니다. 3의 n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2분의 3의 n승이 공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분의 1만 있고 3은 따로 상수고. 하지만 여기는 안 그렇죠. 2의 n승이 있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의 n승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비 2분의 1, n에다 1 집어넣어. 초항 2분의 3. n에다 1 집어넣어. 초항 2분의 3 나와요? a는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공비 r은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1-2분의 1분의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얘는 어떻게 돼요? 공비도 3분의 2 초항도 3분의 2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분의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분의 1분의 3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약분 3이네요. 약분 2네요.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됐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띄어서 보자. 시그마 3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따로 띄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분의 따로 띄어서 보면 6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6의 n승분의 3의 n승 이렇게 되는데 이걸 따로 띄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의 n승 약분하면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의 n승 이렇게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 3분의 1 공비도 3분의 1 됐습니까? 초항 3분의 1 공비도 3분의 1 더하기 n에다 1 집어넣어요. 초항 2분의 1 공비 2분의 1 초항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 그냥 계산하면 얼마예요? 1에서 3분의 2를 뺐다. 그럼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 3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1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 더하기 약분하면 1.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 놓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따로 띄어보면 이렇게 되죠. 2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되고요. 그거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건 어떻게 돼? 2분의 1의 n승 빼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된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2분의 1이 되죠. 공비도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공비 2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1 빼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알겠습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약분하면 1이고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분의 3에다 더하니까 3분의 4가 답이 됩니다. 둘을 찢어서 푸는 방법 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거기 사고를 키우는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 대화를 보고 두 등비급수입니다. AN, BN이 각각 수렴할 때 AN, BN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등비급수 얘가 수렴을 해요. 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일단 등비급수라 그랬습니다. 등비급수기 때문에 시그마 AN이 수렴을 한다 그랬으니까 AN을 우리가 뭘로 봐야지? AN은 A1 R에 N-1 이렇게 봅시다. A를요.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수렴한다. 그 얘기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또 수렴을 한다. 이 얘기는 BN을 우리가 또 잡자 이거야. 그럼 BN을 뭘로 잡을까? B의
R의 n-1승. 그러니까 이 R이 B의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1부터 1까지 수렴을 한다 그랬으니까. 됐어요?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고 AN 수열은 이렇게 잡고 BN 수열은 이렇게 잡고. 그런데 뭐라 그랬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하고 BN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AN, BN을 곱해버리면 AR의 n-1승 곱하기 B의 R의 n-, 우리는 요거 신경 안 써도 되죠. A, B는 신경 안 써도 되고 R의 n-1, R의 n-를 똑같으니까 R의 n-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만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이 범위가 과연 -1과 1 사이에 있을까?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있을까요? 있습니다. R이 -1과 1 사이고 R이 -1과 1 사이면 이 둘을 곱하면 곱해서 제일 작은 놈. 곱해서 제일 작은 놈 -1이죠. 곱해서 제일 큰 놈 1이죠. 범위가 어디에 들어있어? 공비가 이거잖아. 범위 여기에 들어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1-R분의 A가 되고 얘는 1-R분의 B가 됐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공비가 요거니까 1-R분의 AB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다시 일단 얘가 수렴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AN이 뭔지를 보자는 거야. AN이 뭔지를 보자. 그랬을 때 얘가 수렴한다는 건 이 공비가 -1과 1 사이야 된다. 역시 BN이 수렴해? 그러면 BN 수열이 뭔지를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형태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공비가 라지 R이었기 때문에 이게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래? 그러면 AN, BN은 어떻게 되니? AN, BN의 수열을 한번 보자 이거야. AN, BN을 곱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공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공비가 어떻게 되느냐? 곱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1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지. 결론이 뭐야? 결론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그리고 얘도 수렴을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다. 됐죠?